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철호 현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청와대 인근에서 한 청와대 행정관과 1시간가량 만났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조직적인 울산시장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진 건데요. 이들 만남에선 울산의 이 공공병원 유치가 논의됐었습니다. 하나도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말이 안 되죠. 울산 시민과 산재 노동자들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저 부분 공약을 논의했다는 건데 이현정 의원.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청와대 인근까지 온 것보다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예비 후보였던 송철호 변호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과 나의 장점을 선전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던 것은 이제 송철호 후보 측에서 상대방이 김기현 시장에 대한 이제 약점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송철호 후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는 또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청와대 행정관들은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직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또 민원인도 만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일단 이 담당하는 청와대,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선거 때 공약을 한 거거든요. 공공병원을 울산에 세우겠다. 왜냐하면 울산에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또 울산에 이제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 6월 달에 당시 김기현 시장이 시하고 지사들하고 대통령과 면담이 있었는데 그 면담 때도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울산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됐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송철호 시장과 또 송 부시장이 이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걸 울주군에다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산이 2,500억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큰 어떤 규모의 상백병상 규모의 이제 공공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자, 그거는 이제 송철호 후보는 제시를 해서 당선이 돼서 올 1월 달에 이게 울산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설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 그럼 청와대가 누구나 가도 예를 들어 울산 시내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청와대 찾아가면 저 행정관 만나줄까요? 그리고 또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줄까요? 청와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송 후보 측에 대한 좀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시 약간의 수상한 회동을 사파로 재구성해봤어요. 때는 작년 2018년 1월 청와대 인근에 있는 한 보리굴비집에서 이렇게 송철호 시장, 송병기 부시장, 그리고 송철호 시장의 보좌관, 그리고 반대편에는 청와대 장모 행정관이 이렇게 한 자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공약 얘기를 한 건데, 구장처장. 네.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장소, 메뉴 이런 거보다. 네. 시점이 네. 2017년 10월에 첩보를 넘긴 뒤 3개월 뒤에, 그러니까 2018년 1월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행동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선거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한 그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당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자의 약점을 들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보자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송철호 시장 후보자의 그 주요 핵심 공약이 될 만한 이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공약을 가다듬는데 청와대 행정관을 끌어들인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을 들추고 우리의 장점을, 그러니까 자신이 미는 후보의 강점을 부각시키는데 청와대를 끌어들이는데 이 송병기 부시장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중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의 수사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보 한 3개월 뒤에 이렇게 청와대 행정관과 공약을 조율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이 회동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어요. 윤정훈 교수님.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고 청와대 행정관 본연의 업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 이제 대립 지점은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선거 공약을 조율해서 선거에 개입하고자 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일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됐든 이제 정부 부처가 됐든 간에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송 부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했는지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저런 자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하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누구나 만나주느냐, 당연히 누구나 만나주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권 여당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데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들도 지금도 수시로 지역의 주민들한테 문자를 많이 뿌리고 있어요. 내가 청와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예산을 해서 확보를 했다. 중앙부처 국토해양이 누구를 만나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 당연한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원외 인사가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은 선거 공작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억측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비 일학이라고요. 만날 때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균형을 잡아야 될, 그러니까 정부나 청와대의 경우에는 선거에 개입한다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특정 후보자 진영과는 좀 만남을 삼가했어야 될 이 시점에 이게 만난 것 자체가 이런 그 오해와 억측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그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만약에 여당이 아닌 야당 후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좋은 정책을 제안하려고 하는지, 그 정책이 과연 그 지역에 필요한지를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야당 후보나 야당 인사가 찾아왔을 때는 만남을 피하고 또 여당 그 후보나 여당 관련자들이 찾아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것도 말 그대로 편을 가르고 이게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공정한 행정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현직 시장 신분이 아니라 예비 출마자, 후보자 신분에 이렇게 공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그러니까 행정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와대 행정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이 민주당 그 당뇨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2018년 1월에 신분은 청와대 행정관이라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선거법 위반인데, 여기서 이제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여당 출신 후보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프리미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인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행정관이 만나서 내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내가 공약을 낼 거다. 예. 그러니까 이 공약을 낼 테니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나한테 약조를 해달라. 거기에 그런 후보의 요구에 대해서 행정관이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 여지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여당 후보로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떤지 박원순 시장이 같은 민주당 그 시의원이나 구청장 후보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까지는 여권 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이에요. 예. 야당 후보가 가서 한국당 후보가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안 찍어주죠. 이것까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떤 알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확약을 해준다든가, 그거는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는 거죠.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듣고 있으면 이거 예를 든 거니까 예를 든 거예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윤정훈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런 전제를 깔고 보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수많은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공약을 발표해요, 대통령 예. 후보가. 예. 근데 내가 사는 지역에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시민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때 탁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박근혜 후보 공동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게 지역에 와서 대통령 후보가 유세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권 여당 같은 여당 입장으로서
그것이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국정과제를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공공병원이 아마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그것을 자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게 현직 시장만 해야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것을 오히려 안 하면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 그게 왜 선거 개입을 통해서 공작으로까지 얘기가 되는지 그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뭐 선거 전에 그리고 첩보를 청와대 넘긴 직후에 왜 청와대 행정관과 이렇게 자리를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해석이 분분할 수는 있겠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앞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13%에 가까운 표 차로 이겼는데요. 네. 이 시민의 그 신성한 주권 행사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여기고 경멸하는 것은 그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까지 전부 3분의 2, 이 지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하나의 어떤 이것 촛불혁명에 이은 정말 선거혁명이라고까지 부를 만큼 한번 공수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여긴 것 같아요. 위원장님. 네. 조금 전에 뭐 세계일보 단독 보도를 한번 보니까 이 만남을 가진 청와대 장모 행정관은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송철호 시장 측이 당을 통해서 소개받으러 나갔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주선을 여당에서 한 거더라고요. 참 이게 정치라는 게 한계가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또 이게 어떤 면에서 청와대로 가서 또 청와대 직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게 부분이 명확한 게 일단 국가직 공무원이 될 경우와 그다음에 정당에 있는 사람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당 가서 이야기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 부처나 이런 게 선거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하기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 이게 나중에 선거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배지 뗀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뭐 우리 됐으면 좋겠다. 우리 후보들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중립 위반이 되잖아요. 예. 공직자의 선거 중립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 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두 사람이서 무슨 대화를 나누냐가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정관이 자, 이거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확실하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철호 시장이 가서 이거 해주고 약속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과 전략을 만약에 논의했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법률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의 더 내용 자체가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해 1월 청와대 한 행정관과의 다소 좀 미심쩍은 회동으로 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논란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부시장의 관계에도 여전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병기란 분이 송철호 전 시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최1급 참모를 했던 사람이 그만큼 최고 핵심 실세죠. 그런 분이 여기에 1등 공신이 돼가지고 나중에 선거 마치고 나서 울산시의 최고 고위직을 갔단 말이에요.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한번 가볼 수도 없는 자리를 그냥 갑자기 꿰찼습니다. 예. 울산시장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경제부시장 자리거든요. 김기현 전 시장 주장 말고도 구장차장 네. 울산에서도 송철호 시장 당선에 1등 공신하면 뭐 송병기 부시장이다라는 얘기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조금 더 짚어볼 내용이 송철호 시장이 송병기 부시장을 임명할 때 조례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개방형직위에서 이제 별정직으로 바꾼 건데요. 이 송병기 부시장이 교통건설국장을 끝으로 이제 시를 떠났는데 2년 뒤에 치러진 이 지방선거에서 이 송철호 후보를 도와서 당선에 일조를 한 뒤에 경제부시장으로 이제 2단계 뛰어넘는 상당히 이제 요직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앉기 전에 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개방형직을 외부 인사를 좀 영입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해서 경제부시장을 앉혀놨었는데 이 송병기 부시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 별정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까지 바꾸면서 한 것은 좀 위임설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고요. 예. 이것이 혹시라도 뭐 이제 그분의 능력을 높이 사서 경제부시장을 앉히려고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 혹시라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어떤 비위 첩보를 제보한 그래서 이 송 그 시장의 당선에 기여한 것을 좀 뭐랄까 보상하기 위해서 그 경제부시장에 앉힌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의구심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 개방형직으로 별정직 그것을 조례도 바꾸지 않고 예. 임율에 따른 불법이겠죠. 그러나 조례를 바꿔서 시의회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한 거는 전혀 합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고 공로를 했으니까 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좀 알아보십시오. 그 개방형직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조례를 제정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울산에서 송철호 시장이 단지 저 사람 부시장 한 명을 위해서 했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약간이라도 의구심 드는 부분을 다 짚어보는 거기 때문에 뭐 윤정 교수님도 저희가 지금 얘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송철호 시장 관련해서 그리고 울산시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여권에서 왜 이렇게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이 송철호 시장의 정치 재개를 권했던 인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형, 내가 아무래도 좀 큰 변화가 있어갖고 이거 정치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형도 같이 해야 되겠다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한다고 완전 울산도 떠났고 이사까지 다 하고 그 무슨 정치냐고 했죠. 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도 정말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 이러면서 뭐 낙동강 벨트를 만들어서 뭐 해보자 이러면서 이사 다시 하세요. 이현정 의원님, 뭐 대통령 권유의 정치를 다시 재개했다. 송철호 네. 시장. 낙동강 벨트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부산, 경남 이런 지역이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야당 총재 시절에는 이 지역이 사실 야도였습니다.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3당 합당으로 해서 민자당을 이제 구성함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돼버렸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부산, 경남 이쪽 지역이 사실 야도에서 여도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꿈이 있었죠. 결국 이 지역 자체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 지역에 이런 인권 변호사 3인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송철호 시장보다는 나이가 한 3살 어린데,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이 94년도부터 이 지역에 끊임없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까지 당선되니까 8번을 출마해 떨어졌거든요. 뭐 보궐선거, 총선, 뭐 시장선거 다 나왔는데 결국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이 지역 감정과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의 어떤 예전의 어떤 야도로서의 어떤 지역 정체성 이걸 찾기 위해서 정책으로 상당히 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낙동강 벨트라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 지역이 진보적인 지역으로 어떤 면에서 바뀌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떨어질 줄 알면서도 계속 부산에 가서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정치적 지형을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였고 바로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14년도에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좀 나가라 무소속으로라도.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본인도 선거운동을 많이 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전에 청와대 행정관과의 송철호, 송병기 부시장의 만남 얘기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얘기 석연치 않은 부분을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자,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에 영상 하나가 들어왔는데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자, 송병기 부시장 아마 울산 자택인 것 같은데요.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검찰 수사관의 모습과 그리고 잠시 뒤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영상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시 이제 나오는 모습까지 저렇게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 서초동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